자식에게 물려준 집 한 채가 훗날 자녀의 어깨에 수천만 원, 아니,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이 된다면 어떨까요? 시청자 여러분, 그때도 그것을 오롯이 부모의 사랑이라고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자산 관리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방안을 내놓았지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2026년을 전후로 상속과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이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아, 이제 우리 집 정도는 세금 걱정 없겠구나 하고 안심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따져봐야 할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세금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경우에 따라 자녀에게 효도의 기쁨보다 당장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세금 고지서를 남길 뿐입니다. 매달 늘어나는 고정비 부담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때 그 영상에서 들었던 말을 조금 더 귀담아 들을 걸 하고 아쉬워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요즘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자녀분들이 조심스럽게 집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지요. 엄마, 요즘은 미리 증여하는 게 추세라던데 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참 복잡하실 겁니다. 자식 앞길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야 모든 부모가 똑같겠지요. 하지만 무턱대고 집을 넘겨주는 것만이 최선의 정답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오늘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 수백만 명의 부모님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십니다. 내 노후를 지키자니 자식이 밟히고 자식을 주자니 내 앞날이 캄캄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발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변화하는 제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문턱을 낮춘 주택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살던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꼬박꼬박 월급 받는 능력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집을 담보로 합법적인 구조 안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여가는 법. 나를 위해 당당하게 돈을 쓰는 법. 그것이 이 시대 진정한 어른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우리 부모님 정말 지혜로우시다 소리 들으며 매달 수백만 원씩 당당하게 생활비 받는 구조를 아주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 전문가들이나 자산가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공유되던 정보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 시니어들이 어떻게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딸처럼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20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남은 20년, 아니 30년 인생의 자존심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제 손을 잡으세요.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풍요로운 항해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평생 고생해서 일군 이 집 한 채가 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 간의 불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전에는 집 한 채 있으면 든든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고 세금이 바뀌었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인지 아니면 내가 당당하게 그 가치를 누리며 사는 것이 자식을 돕는 길인지 오늘 제가 그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립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다. 이 결단 하나가 자녀의 인생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어주는지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데이터와 사실들을 보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며 공감하실 겁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자산 관리의 판을 다시 짜야 할까요? 우선 정부의 공식 자료부터 조목조목 짚어보시지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이미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시세로 따지면 대략 얼마일까요? 17억 원 안팎의 집 한 채를 가진 분들도 해당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평생 정들여 가꾸신 단독주택도 됩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물론이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대상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평생 받을 수 있는 폭이 정말 넓어진 셈이지요. 과거에는 집값이 높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셨나요? 혹은 아파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망설이셨습니까?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노후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시가격의 변화입니다. 정부가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를 검토한다는 소식 들으셨지요? 아, 이제 우리 집 정도는 세금 걱정 없겠구나 하고 안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 더 깊이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집의 가치는 매년 재평가됩니다. 공시가격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지요. 상속세 공제 문턱이 낮아지는 속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속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과세 구간에 진입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를 생각해 보시지요. 상속세는 공제를 받아 조금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가 따로 준비해야 할 취득세 부담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지요. 시세가 높은 집일수록 이 취득세만 해도 수천만 원 단위의 목돈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당장 그만한 현금이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대비해야 할 복병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부모님 밑에서 피부양자로 있던 자녀들이 많지요. 그런데 집을 물려받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산 점수가 껑충 상승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되면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 단위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동시에 매달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고정 비용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식들이 그 무거운 부담을 견딜 수 있을까요? 부모로서 정말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선택하면 이 모든 고민이 한 번에 해결될 실마리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살던 집에서 평생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현금을 받는 아주 영리한 구조이지요. 이게 왜 합리적인 대안이 되느냐고요? 여러분이 매달 받아 쓰시는 연금은 법적으로 부채입니다. 즉, 나라에서 빌리는 빚으로 기록된다는 뜻이지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나중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있겠지요.
그때 그동안 여러분이 품격 있게 생활비로 사용하신 연금 총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만큼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쏙 빠지게 됩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빚을 활용하는 셈이지요.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자산 가액을 낮추는 아주 지혜로운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자식 눈치 안 보고 여행도 다니시지요. 아플 때 병원비도 넉넉히 쓰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녀의 상속세 부담까지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보의 격차는 곧 노후 삶의 질로 이어집니다. 주택금융공사의 통계를 한번 보시지요. 주택연금 가입자의 만족도는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자산 가치가 안정적일 때 미리 가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받을 연금액을 확정 지으려는 지혜로운 시니어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그 숫자가 12억 원 아래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미 든든한 노후 설계를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계신 겁니다.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나 이제 내 집으로 연금 받아서 너희에게 짐 안 지울 거다. 이제 내 인생 당당하게 살 거다. 라고 말이지요. 숫자는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통째로 물려주는 것만이 유일한 사랑이라는 생각. 이제는 그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십시오. 변화하는 제도를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며 웃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이 세 가지 구조를 꼭 기억하십시오. 가입 기준의 대폭 확대,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연쇄 반응, 그리고 주택연금의 부채 차감 효과.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여러분은 가장 똑똑한 노후 준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숫자가 주는 경고를 들으셨으니 마음이 조금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장에서는 제가 아주 따뜻한 비유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게요.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하고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 옛날 생각 한번 해보시지요. 우리 어릴 적 고향집 대들보 기억나십니까? 거기엔 아버지 성함이나 자식들 이름이 한자로 떡하니 새겨져 있었지요. 그 시절 우리 부모님들에게 집이란 단순히 잠을 자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자부심이었고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들에게 물려줄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삶의 전부였지요.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이 집 한 채는 온전히 남겨야지. 우리 막내 장가 보낼 때 미천 만들어줘야지. 그게 우리 세대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희생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미덕인 줄로만 알고 평생을 달려오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세상이 야속하게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내 집 대들보에 자식 이름 새겨놓는다고 효도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름표가 자식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세금 딱지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아주 쉬운 비유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다들 잘 아시지요? 시청자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하신 그 집 한 채는요. 매일매일 귀한 황금알을 낳아주는 아주 훌륭한 거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황금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노후에 자식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아플 때 병원비 쓰고, 친구들 만나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소중한 생활비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이 자식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실수를 하십니다. 이 거위의 배를 갈라 고기를 통째로 내어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고 나서 물려주는 사후 상속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거위 배를 가르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날은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황금알을 영영 볼 수 없게 됩니다. 자식들은 물려받은 집 한 채 때문에 상속세 내느라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취득세 내느라 허리가 휘청거립니다. 정작 부모님인 여러분은 수중에 현금이 없어서 고생하십니다. 자식들에게 용돈 몇십만 원 달라는 소리를 어렵게 꺼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손을 내미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쓰라린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요. 시청자 여러분, 참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식 농사 잘 지으면 그게 가장 튼튼한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식들도 자기들 살기 바빠서 부모님 공양하는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엔 아니랬는데 참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지요. 라며 한탄하시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똑똑하게 변해야 합니다. 거위 배를 가르는 대신에 말이지요. 매일매일 나오는 황금알을 여러분이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주택연금입니다. 거위는 그대로 여러분 곁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보장하는 황금알을 매달 받았으며 품위 있게 사시는 것이지요. 자식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이 집으로 연금 받아서 너희에게 짐 안 지울 거다. 가끔 너희 용돈도 줄 테니 걱정 마라. 라고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아니에요, 저희가 모실게요. 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신다는 사실에 커다란 안도감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내 재산을 지키는 세상입니다.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방식대로 집만 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하는 세금 제도와 물가 상승이라는 파도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이라는 튼튼한 돛을 달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노후는 아주 평화로운 항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은 소중하게 간직하시되 재산 관리만큼은 냉정하고 똑똑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 집 대들보에 새긴 이름보다 내 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꽂히는 연금이 여러분을 더 확실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지. 이 말이 맞네. 하시면서 고개 끄덕이고 계신가요? 참으로 긴 세월 고생 많으셨지요. 이제는 좀 편안히 쉬셔도 될 나이인데 나라가 자꾸 공부를 시키고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모르면 내 권리도 못 찾는 세상 아닙니까?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고 내 집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사는 삶. 그게 바로 이 시대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절대 배를 가르지 마세요. 매일매일 나오는 그 귀한 알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도 살고 자식도 살리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제가 놓아드린 이 마음의 사다리를 타고 이제 불안함에서 확신으로 건너오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실전 전략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안전벨트를 함께 매보시지요. 제가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꼭 확인하셔야 할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탁 방식 주택연금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지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에는 집주인이 세상을 떠나면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동의해야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 마음이 다 내 마음 같던가요? 자식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홀로 남은 어머니나 아버지는 연금이 끊길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불안한 구조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신탁 방식을 선택하시면 그런 걱정 싹 사라집니다. 소유권을 미리 공사에 신탁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걱정 없습니다. 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그것도 100% 금액 그대로 말이지요. 법적으로 아주 튼튼한 안정성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식들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남은 배우자가 평생 그 집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만드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진짜 배우자에 대한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미리 당당하게 말씀해 두세요. 우리 집은 신탁으로 묶어뒀으니 나중에 너희끼리 서운할 일 없다. 라고 말이지요. 그게 집안의 화목을 지키는 가장 똑똑한 길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 혜택을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혹은 가지고 계신 집값이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조건에 따라 일반형보다 더 높은 월 수령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나라에서 형편이 조금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배려입니다. 내 집은 값이 낮아서 연금이 얼마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우대 혜택을 받게 되면 어떨까요? 노후 생활비에 정말 큰 보탬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서 꼭 물어보세요. 내가 우대형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한 달에 생기는 작은 차이가 10년, 20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아주 큰 자금이 됩니다. 이 여유 자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요. 친구들과 분위기 좋은 곳에서 차 한 잔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보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셔도 좋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치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나이를 넣으시고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의 주소를 넣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내가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막연한 소문에 휘둘리지 마세요. 내 눈으로 직접 수령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막막했던 앞날의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질 겁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공식 번호를 꼭 메모지에 적어두세요. 국번 없이 1688-8114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1688-8114입니다. 이 번호가 우리 시니어들의 주거 복지를 책임지는 공식 상담 창구입니다. 상담원들이 우리 딸처럼, 우리 아들처럼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상담원에게 여러분의 상황을 상세히 말씀하시고요. 나에게 가장 유리한 가입 시점이 언제인지 꼭 물어보세요. 지금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유산입니다. 내 집을 활용해 당당하게 생활비를 마련하세요. 그리고 품격 있게 사시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부모님은 참 현명하게 준비하셨다. 라는 자녀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진짜 멋진 부모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비결만 잘 챙기셔도 됩니다. 변화하는 제도는 여러분에게 무서운 파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공식 번호
8114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인생의 이막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충분히 그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지켜온 그 집이 이제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자산 관리의 새로운 흐름을 공부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내 재산 지키는 법에 대해 듣고 나니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집을 물려주지 마라는 제 말이 조금 서운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왜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해하시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지 조금은 갈피가 잡히실 겁니다. 자산 관리의 환경은 매년 급격하게 변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변화를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노후를 단단하게 다지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시니어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앞서가는 분들이지요.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내 재산을 지켜서 품격 있게 살 준비가 된 멋진 어른이십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약속 하나 드릴게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유튜브를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의 노력을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건강보험 하나를 무료로 드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는 법을 바꾸고 제도를 자꾸 다듬겠지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 변화의 핵심을 찾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등대처럼 길을 비추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잊으신 건 없으신가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공식 상담 번호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1688-8114입니다. 1688-8114. 꼭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상담원에게 전화해서 내가 받을 연금액을 꼭 물어보세요. 가입 조건이 어떤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실천의 시작입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당당하게 사시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유산보다 큰 안도감이 됩니다. 최고의 선물이지요. 여러분은 그저 제 손 꼭 잡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잊지 말고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늦지 않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을 미리 공부해서 여러분의 안방까지 가장 먼저 달려오겠습니다. 주변에 이 소식을 몰라 고민하고 계실 친구분들이 많지요. 이 영상 꼭 봐라 하고 공유해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 시니어들이 서로를 돕는 길입니다. 다 함께 행복해지는 길 아니겠습니까? 법과 제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늘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구독 단추 눌러두세요. 그래야 제가 다음 정책 변화 때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집 걱정, 자식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신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더 좋은 해결책 들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친절한 앵커였습니다.